안녕하세요, 타임체이스입니다. 당신에게 조선시대 공주와의 결혼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일생일대의 행운이라며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 평생 정치 참여 금지, 재혼 금지, 심지어 첩을 들릴 자유조차 박탈당하는 황금 족쇄가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타임체이스에서는 조선의 모든 남성이 꿈꿨을 자리, 하지만 아무도 그 속사정은 몰랐던 왕의 사위, 부마의 진짜 모습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로열 패밀리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부마. 이 단어는 원래 임금의 수레를 끄는 예비말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진시황 암살 시도 이후 황제가 언제나 예비 수레를 대기시키면서 가장 신임하는 사위에게 그 지위를 맡긴 데서 유래했죠. 그만큼 왕의 최측근이라는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가문이라는 인증과 함께 막대한 부와 명예를 표장받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티켓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양반 남성들의 유일한 출세길은 피 터지는 과거 시험을 통과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마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경쟁에서 벗어나 단숨에 정일품에 해당하는 의빈이라는 자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효종의 딸 숙명공주와 결혼한 시미케는 청평이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빈이라는 전용 단순에 소속되어 국가로부터 막대한 표지와 노동, 그리고 호화로운 재패까지 하사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열리는 공주 연애 참석하고 왕의 사랑을 동행하는 그야말로 VVIP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조선의 시스템은 이들에게 달콤한 꿀을 주는 대신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조선 왕조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왕의 인척, 즉 외척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시대가 외척의 가로로 얼마나 큰 혼란을 쳤는지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의 설계자들은 부마라는 존재를 화려하지만 철저히 부역한 존재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조선 왕조실록과 동기대전의 기록을 통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문은 바로 부마 간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왕비나 세자빈을 뽑는 간택만 생각하지만 부마를 뽑는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왕이 공주의 혼기가 찼다고 판단하면 금올령을 내립니다. 공주와 비슷한 나이대의 명망 있는 가문 자제들은 모두 혼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인재풀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출중한 능력이나 정치적 야망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원한 사윗감은 첫째, 가문이 너무 한미하지도 너무 세력이 크지도 않은 인물. 둘째, 성품이 온화하고 병약하지 않은 인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정치적 야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후보자들의 관상과 사주까지 꼼꼼히 따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오늘날 대기업의 인성 면접과 신화, 교회를 합친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왕실은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공주의 안전한 배필이자 왕실의 장식품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힘겹게 부마로 낙점되면 본격적으로 황금 족쇄가 채워집니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는 부마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조항은 바로 실질적인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마는 의빈부에 소속될 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정부나 육부, 혹은 사원부 같은 핵심 권력 기관에는 절대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에게 관직은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경세치민의 이상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자 가문을 기르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마가 되는 순간 진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평생 학문을 걸고 닦아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영예로운 백수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평생의 꿈과 안락한 삶을 맞바꾸고 싶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두 번째 족쇄는 사생활의 제약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첩을 두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자 가문을 이루어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마는 불법으로 첩을 둘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주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죠. 더욱 가혹한 것은 공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다른 아내를 얻어 배를 이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공주가 먼저 죽으면 평생을 홀로 수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불경이고, 즉 두남편 섬기지 않는다는 여성의 전주 관념을 남편에게 적용한 불경이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업으로 여겼던 시대에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종의 사위였던 흥안군 이제는 아내가 죽자 재혼을 허락해달라고 태종에게 간청했지만 경솔한 행동이라는 꾸지람만 듣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렇게까지 부마의 손발을 묶어두려 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앞선 왕조 고려의 멸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 말 왕실은 이자겸, 최충원과 같은 강력한 외척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휘둘렸습니다. 사위나 외삼촌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는 왕권의 약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부패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설계자 정도전은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왕권 강화와 권력 분산이었습니다.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되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신하들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바로 왕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왕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부마를 통제하는 것은 공주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부마가 정치적 야심을 품고 역모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그 화는 고스란히 공주와 그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조의 딸 화완옹주의 남편 정치달은 일찍 죽었지만 이후 화완옹주가 양자로 들인 정우겸이 사도세자의 아들, 즉 정조를 모해하는데 깊이 관여하면서 결국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고 맙니다.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부마에게서 정치라는 위험한 칼을 애초에 쥐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부마에 대한 제약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왕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결국 부마의 삶은 한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했던 조선의 통치,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사위, 부마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지만 그 대가로 사대부로서의 꿈과 개인의 자유를 저당차 핀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정된 삶과 자유로운 삶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물론 모든 부마가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는 숙선옹주와 결혼한 부마였는데 그는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며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마라는 자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역할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의 부와 명예가 포장되지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삶과 험난하지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삶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